자, 이번에는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발달 단계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집단을 진행하려면 집단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만납니다. 이게 이제 초기 단계가 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상호작용과 변화가 일어나는 단계를 중간 단계 혹은 중기 단계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마지막이 이제 종결 단계다, 이렇게 크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준비 단계와 초기 단계의 과업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준비한다라는 건 집단을 계획한다. 이 준비 단계와 계획 단계는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집단을 계획할 때는 집단 성원들을 동질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 적절히 이질적으로 구성하는 게 좋을까를 고려를 해야 합니다. 아까 이제 우리 앞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지 집단의 경우는 아무래도 같은 경험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강조가 되고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방 집단으로 갈 건가, 폐쇄 집단으로 갈 건가, 집단은 10명 규모로 갈 건가, 20명, 30명 규모로 갈 건가, 이런 걸 고려를 해야 되고요.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이 진행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집단이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획 단계에서의 과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 됩니다. 327번, 집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사가 이직으로 인해서 더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때 개입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것과 관련된 구성원들의 정서적 반응과 혼란을 수용하고 다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문제와 목표들을 재점검하고, 만약에 이제 그게 계속해서 이어질 필요가 있으면 당연히 후속 진행자를 소개하고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함께 하면서 획득한 변화나 기술, 기법들이 잘 유지되도록 지지 격려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나 이제 그만두니까 집단도 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슈퍼바이저 그리고 기관과 협의를 해서, 그리고 상황을 집단 성원들에게 설명을 한 후에, 그러고 남아있는 문제에 대해서 자, 어떤 지도자가 올 거고 이분을 신뢰할 수 있다라고 안심을 시키고, 그러고 이분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후속 조치를 잘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328번,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내용으로 아까 이제 집단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내용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자, 목표 달성을 위한 집단의 모임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모이지? 자, 그 다음에 집단은 몇 명으로 하는 게 적절할까? 그 다음에 집단 모임 회기를 늘린다라는 것은요, 이거는 이미 결정이 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 원래는 6회로 하기로 했는데 이게 뭐 필요에 따라서 조금 더 추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그걸 고려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폐쇄 집단으로 갈지, 예를 들어 개방 집단으로 갈지, 집단의 연속성, 지난번에 했던 얘기에서 그 다음 얘기를 하려면 그러면 폐쇄 집단이 낫죠. 왜냐하면 새로운 성원이 들어오면 그 성원은 지난주 얘기를 모르기 때문에 다시 또 안내하고 소개하는 절차가 개방 집단의 경우는 필요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는 보다 더 동질적인 성원들로 구성이 됐을 때 동질감 형성이 더 나을 것입니다. 329번, 집단 훈련 프로그램의 과정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집단 성원들의 욕구와 능력을 사정합니다. 자, 이거는 그야말로 사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단 성원들의 변화 행동을 평가합니다. 자, 이거는 평가 단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집단의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는 건 지금 현재 집단이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평가하는 것은 여기 니은에 있을 거고,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점검은 여기에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집단 진행 전에 집단 성원들을 개별적으로 사정을 하는 거니까 요거는 이제 기억이 이쪽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성원들의 참가 동기를 확인하는 것은 그거보다 더 앞에 있는 리을에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변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과업을 실행하는 건 뭐죠? 이거 변화 행동을 평가하기 전에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전에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업을 실행하는 것은 미음, 여기에 이제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리을, 기억, 미음,
디귿, 니은 요렇게 될 거예요. 자, 리을부터 보면 성원들의 참가 동기를 확인하는 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사정, 자료 수집과 사정이죠. 그래서 성원들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하고 마지막에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0번입니다. 초기 단계는요. 준비 단계가 아니라 초기 단계는 첫 회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사회복지사의 과업은요. 자, 우리가 집단 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죠. 그래서 뭐 역할과 규범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얘는 맞고요. 그 다음에 참여 동기를 확인하는 것도 맞죠. 자, 그 다음에 집단을 계획하는 것은 이거는 준비 단계에서 하는 거지 초기 단계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 관심사, 그 다음에 집단에 어떤 동기로 참여를 했고 어떤 기대를 하는지에 대해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의 목표 그리고 개별 성원들의 참여 목표에 대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331번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피드백은 많이 주는 거 이거는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집단 규칙을 사회복지사가 아니요 함께 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 성원들의 자기 노출 수준은 처음에는 서로 잘 모르기 때문에 쭈뼛쭈뼛하지만 집단이 잘 발달이 되면 중간 단계에서는 자기 노출의 정도가 높아지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성장 집단은 낮은 수준의 구조화가 효과적이다. 그렇지 않고요. 구조화된 개입. 그러니까 뭐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집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자, 요거는 구조화가 높은 수준의 구조화가 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종결 단계에서는 이전보다 회합의 빈도를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회합의 빈도 텀을 좀 늘려가면서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옳지가 않은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332번 가정폭력 행위자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또 초기 단계예요. 초기 단계에서 역할이 아닌 것은 집단의 규칙 혹은 집단의 목적 그리고 성원들의 역할 그 다음에 초기 단계에서 가질 수 있는 불안이나 긴장이나 저항이나 양가 감정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다루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근데 집단에 대한 의존성을 키우고 감소시키고 자기가 스스로 이제부터는 잘해야지 이거를 독려하는 것은 종결 단계이므로 2번은 옳지가 않습니다. 333번 사회복지사가 다음 과업을 수행하는 단계는 집단 성원들의 공통점 차이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상호작용하고 그 다음에 부딪히면 중재도 하고 그 다음에 진행 상황들을 파악 모니터링하고 서로 협력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별 성원들이 지금 현재 이제 매 회기에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 이거 언제예요? 집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파악하고 다양한 경험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장 메인이 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과업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34번 종결 단계의 과업이 아닌 것은 자, 앞으로 종결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습득한 변화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자, 그 다음에 변화 여기서의 변화 결과를 앞으로의 생활 전반으로 어떻게 하면 좀 확대를 할 수 있을까 헤어지는 거에 대한 감정은 어떠한가 이런 걸 다루거든요. 근데 평가 계획은 언제예요? 평가를 하는 것은 종결 단계예요. 종결 단계에서는 평가를 할 건데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은요. 이거는 준비 단계. 그러니까 첫 회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가 있죠? 집단의 목표를 이제 그 집단 지도자가 미리 정할 거 아니에요. 계획을 할 때 내가 무슨 목표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나는 이 목표가 달성됐는지 안 달성됐는지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다 계획에 담아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335번 집단을 구성하는 단계예요. 이거는 준비 단계가 되는 거죠. 이 준비 단계에서 유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동질성과 이질성을 적절히 고려를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단 의사결정에 이게 이제 집단 동질성과
동질성과 이질성을 잘 균형 있게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결정의 역효과 예방을 위해서 구성원들의 집단 의사결정을 확인한다. 이거는 의사결정 방법을 확인한다.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방식을 확인하는 건 준비 단계와 구성 단계가 아니라 집단 진행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2번은 구성 단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응집력과 신뢰감을 발달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회기로 집단을 기획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합의 빈도, 일주일에 한 번 만날지 두 번 만날지는 구성원들의 욕구나 문제를 다루기에 적절한 빈도여야 되고요. 집단의 크기 10명으로 할지 20명으로 할지는 목적을 달성할 만큼 작고 경험의 다양성을 제공할 만큼 크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이제 작을 때 유용한 것은 응집력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크게 구성할 때에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장단점, 작을 때의 장점과 이제 클 때의 장점을 잘 고려해서 구성하라 라는 얘기를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36번 집단 종결 단계에서의 역할로 옳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획된 목표 달성 여부에도 집중을 하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제가 했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분들, 그러니까 쉼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녁 7시부터 했거든요. 낮 동안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야간 일을 하기 때문에 그분은 도저히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분은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끼리는 프로그램 내에서 공유한 별칭도 있고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 경험들을 막 나누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에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못한 그분은 자꾸 소외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집단에 참여한 분들만 보면 집단이 굉장히 성공적인데, 참여하지 못한 사람의 소외감을 부추기는 그런 부작용이 있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를 고려를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참여자 간 서열화 투쟁이 시작되므로 책임을 설정한 계약을 재확인시킨다. 종결 단계에서 이런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의 목적에 따라 집단 구성과 집단 구성원의 목적 성취를 원조하는 것은, 이거는 집단 목적에 따른 집단을 구성하는 것은 얘는 준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집단 구성원들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중간 단계의 과업입니다. 자, 종결에 따른 감정 있잖아요. 그래서 만족스럽기도 후련하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혼자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다루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자,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은 종결의 어려움을 덜 느끼므로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집중한다. 아니죠.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그래서 이 집단이 끝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이제 각자의 그 집단 종료에 대한 그런 감정들을 충분히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자리를 만드는 게 좋습니다. 자, 337번. 다음은 집단사회복지사의 활동이 다음과 같은 집단사회복지사의 활동이 주로 나타나는 단계는 불안감이나 저항감이나 긴장감이나 양가 감정이 나타나는 건 주로 초기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죠. 그래서 서로 뭔가 이질감을 느낄 때 공통점을 찾아서 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집단의 목적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건 다 초기 단계의 과업입니다. 자, 338번. 종결 단계에 집중하는 과업이 아닌 것은 의존성을 감소시키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기관의 의뢰가 필요한 분들은 의뢰를 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집단에서 얻은 변화의 노력들이 앞으로도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일반화할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집단 구성원 간 이제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각각의 성원에 대해서 내가 어떤 지지 격려를 하고 싶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집단 성원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것은 우리 333번 첫 번째 내용에 있듯이 얘는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활동이므로 얘는 빼야 되는 거죠.
자, 339번을 보시면 집단사회복지 실천에서 하위 집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래요. 하위 집단은 전체 성원들 중에서도 내가 이제 특히 요 사람들이랑 친하다 할 때 이게 이제 하위 집단이 될 거예요. 그리고 하위 집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아무래도 내가 심리적으로 더 편한 사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하위 집단 형성은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집단 초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중기에 나타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시기에 하위 집단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하위 집단이 이 집단 응집력이라고 한다라는 건 이들의 응집력이 아니라 집단 응집력, 이 전체 응집력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자면 이들이 끼리끼리만 되게 친해요. 그럴 때에는 전체 응집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하위 집단이 꼭 집단 응집력을 촉진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정서적인 유대감을 갖게 된 집단 구성원들 사이에 하위 집단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한 명으로 하위 집단을 형성할 수는 없죠. 적어도 2명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소시오메트리 혹은 소시오그램, 이 소시오그램은 그림, 도식화를 통해서, 그 다음에 소시오메트리는 수치를 통해서 누가 누구랑 끼리끼리 친한가 이것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위 집단은 소시오메트리나 소시오그램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소시오메트리는 숫자로 측정하는 거고 소시오그램은 도식화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니은 답은 2번입니다. 자, 340번 집단 사정을 할 때는요, 개별 성화는 어떠한가? 전체로서의 집단은 어떠한가? 집단을 둘러싼 외부, 뭐 예를 들자면 내가 기관에 속해서 프로그램을 한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둘러싼 기관의 지지 정도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전체 집단 사정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라. 그러면 개별 집단 사정이나 집단 외부 환경 사정이 아니라 예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집단을 인가하고 지원하는 기관의 목표가 뭔가? 이것은 어디에 해당하죠? 우리 집단 자체가 아니라 집단 외부 환경에 대한 거기 때문에 얘는 제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제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우리 전체 집단 안에 하위 집단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집단 내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은 어떤지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 거고요. 집단 개별 구성원들이 얼마나 변화하고 성장하는가는 이거는 개별 성원에 대한 사정에 해당하는 거라서 여기서는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 답은 3번이 되는 거고요. 341번 집단 사회복지 실천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집단 성원의 내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개별 상담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집단 회기가 진행되는 한 중간 정도의 집단 성원들에 대한 개별 상담을 통해서 지금 현재 집단 상담에 참여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도움이 되고 있는지, 어떤 점에서 변화가 되었는지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단 성원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에 합의했던 집단의 목적을 상기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집단의 의사소통과 상호작용 빈도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의 정도를 이렇게 체크해서 특히 몇 명의 사람들이 끼리끼리만 자꾸 상호작용을 하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해서 개입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집단의 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집단의 모임 주기를 조금 더 이렇게 텀을 길게 두는 방식은 얘는 종결 단계의 과업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빼야 됩니다. 자, 342번 집단 초기 단계는 첫 회 모임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요, 불안감이나 저항이나 긴장이나 양가 감정의 수준이 높아서 이걸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한 과업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집단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해드려야 되죠. 자, 사회복지사,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서로 간에 아직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사회복지사 대 개별 성원 이런 식으로 대화가 주로 이루어져요. 이걸 기둥형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회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중간 단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사회복지사보다는 끼리끼리 다른 집단 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이나 대화가 활성화가 되게 되죠. 그래서 얘는 초기 단계가 아니라 중간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도 중간 단계의 일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갈등도 하고 차이점도 있고 그래서 중재도 하고 그걸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다 중간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2번입니다.